여러분들 지금 다 읽어보려고 왔잖아, 그죠?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 될 텐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승희 그리고 장해찬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폭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연락을 했고 자신들이 아는 내용을 폭로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포럼이 굉장히 좀 길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성대하게 정말 한동훈 오늘 확실히 한 방에 날리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뻔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걸 봐서는 오늘 장해찬하고 배승희는 불참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블로어에 홍철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병준 기자 있습니다. 예, 우동균 기자가 자, 내용을 너무 잘 아세요. 매일 여러분들 밤마다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게시판, 당원 게시판 댓글 조작 사건, 한동훈 가족과 한동훈의 댓글 조작 사건 개요에 대해서 우리 이병준 기자가 설명을 하겠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홍철기 그 다음에 우동균 기자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보면서 이병준 기자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통 이제 다운 게시판 게이트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다운 게시판 게이트가 아니라 여론조작 게이트다. 왜냐, 다운 게시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언론까지 지금 개입이 돼 있어요. 언론까지 개입이 돼 있고 어제 밤이랑 오늘 새벽에 갑작스레 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분들이 찾아낸 게 있는데 DC 인사이드라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네이버 댓글까지 지금 건드린 저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네. 자, 일단 이게 이제 한동훈이 적은 글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예, 요게 보면은 황우여 당시 그 비대위원장이 총선 비례대표 비공개 신청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다음이요. 예. 그리고 그 나이 먹고 김건희 애완견 노릇한다. 뭐 이런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글도 써 있고요. 예, 다음이요. 원희룡, 박종진, 이상규 이 새끼들 출당 제명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네, 다음이요. 이게 그 유명한 건희는 요게 개복줄 이제 씌워서 가둬놔야지. 그러고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간두되지 뭐 라는 이제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영부인 모욕의 대표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네, 다음이요. 제가 이거 나와. 네. 나와서. 보여줘 자료는 이거 보면. 그리고 원희룡 MB한테 탈당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하고 탈당. 시대의 쓰레기. 이거 당시 이제 전당대 시즌의 정글인데 원희룡 후보한테 시대의 쓰레기다. 근데 이 글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얘기를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탈당을 해라. 박근혜 대통령도 탈당을 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쓴 그 당일날에 그 전당대 토론에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한동훈이 본인 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본인이 썼다는 어떤 강력한 근거가 되는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커지게 된 게 한동훈 본인뿐만 아니라 한동훈 가족들 이름으로 부인, 장인, 장모, 모친, 딸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심지어 정광훈 목사님까지 그리고 저희 뭐 우파 유튜버들 다 까는 수백 개의 글이 작성된 겁니다. 정말 저는 이거는 헌정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을까.
정말 이거 영화 같은 얘기예요. 예, 이게 딱 발각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냐? 이게 원래 이제 이름이 블러 처리돼가지고 알면 안 되는 건데 이 국힘 그 직원들이 워낙 그 허술하잖아요. 무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익명으로 바꾸면서 작성자 검색 기능을 없앴어야 되는데 그걸 안 없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힘이 무능한 게 이럴 때는 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발각이 됐어요. 예, 이게 뭐 지금 뭐 1, 2분 차이로 쓴 글도 있고 똑같은 글을 쓴 것도 있고 다 한 사람이 썼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여기서 조금 추가를 드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공격했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윤석열, 김건희 여사, 원희룡, 그쵸?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경쟁자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해요. 근데 왜 전광훈 목사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왜? 네? 아까 고성욱 박사가 말씀하셨죠? 국민의힘이 싸울 대상이 민주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애국 세력 한동훈에게는 가장 걸림돌, 거추장스러운 존재 그게 바로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 전광훈 목사님이다. 경쟁 상대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아마 그 비데이 갤러리 유니맥스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표인데 요게 이제 딱 보이죠? 한 사람이 썼다는 그 증거입니다. 11월 4일 날에 1, 2분 차이로 가족들 아이디를 활용해서 글을 쫙 쓰고 10월 5일, 뭐 11월 2일, 10월 14일 등등 한동훈 부인, 장인, 장모, 모친, 딸의 아이디로 연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그런 글들을 쓴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그 딸의 아이디로 쓴 글들이 최근에 또 150개가 추가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딸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 딸? 미국 MIT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다운 게시판이 미국에서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가 대신해서 한동훈 딸의 아이디를 대신 활용해서 썼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면요. 다시 돌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접속이 안 되다가 이게 목요일 밤에 이게 알려지게 됐어요. 이 150개의 글들이. 근데 이거를 한동훈이 알아버렸는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8시 반에서 9시부터 갑자기 해외에서도 접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이 기자회견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거인멸을 벌써 가족들이 쓴 글은 다 삭제시켰고 한동훈이 쓴 글도 그 김건희 여사 개목줄 그걸 삭제시켰고요. 그리고 뭐 제가 방송을 통해서 폭로한 당일날에 작성자 검색 기능을 삭제시키고 다운 게시판이 점검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하다 해외에서 접속이 안 되던 게 들키니까 해외에서 접속이 되게끔 서버를 열어놨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요. 경찰이 오늘 당장 당사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자, 요거는 혼자서 다운 게시판에 11,000여 개의 글을 쓴 당원 김모 씨예요. 김모 씨. 당연히 한동훈 띄우고 윤석열 대통령 까는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운 게시판 글 개수 전체가 이제 50만 개인데 50만 개 중에 10,000개 이상을 혼자서 쓴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활동이라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게 아니냐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컬럼에 돼 있지 않습니까? 밑에 점점 컬럼 저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내지는 매크로를 활용했을 때 나오는 용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지금 의혹제의가 나온 상황이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지금 보시죠. from column. 저게 그러니까 뭐 컬럼에서 따왔다 뭐 이런 말일 수는 있는데 보통 저걸 이렇게 영어로
저런 식으로 쓰진 않거든요. 그냥 뭐 괄호 치고 칼럼, 뭐 사설 이렇게 쓰지. 아니 누가 칼럼에서 따왔다고 저렇게 씁니까? 그리고 칼럼에서 따온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 의견이에요, 의견.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어떤 그 가능성이 굉장히 의심된다. 자, 다음이요. 자, 근데 어제 그 제 구독자 한 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 다음 게시판에 1만 개를 넘게 글을 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위드훈이 회원이다. 왜냐? 이 김모 씨가 쓴 글 중에 저 위에 보시면 자유민주 국민들이 월매나 한동훈을 사랑하는지 저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저 혹시? 네. 월매나? 자, 월매나 한동훈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 밑에 보시면은 위드훈이의 똑같은 표현을 쓴 댓글이 발견됩니다. 자, 얼마나를 월매나라고 사랑하는지를 사랑하는지라고 심지어 괄호 3개가 있는 것도 똑같아요. 물결 3개까지. 그러니까 물결 3개.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일 가능성이 뭐 거의 99%.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위드훈이, 그러니까 한동훈 팬클럽 위드훈이가 이 댓글팀 내지는 여론조성팀에 개입이 돼 있다는 소문이 사실 무성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황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한동훈 관련 사건 수사를 하면서 위드훈이까지 수사해야 된다. 위드훈이까지 엮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그리고 여기 이게 댓글이고요. 다음이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유니맥스님이 이제 그래프로 정리를 해주신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언론이 개입됐다는 게 지금 이게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들 아이디로 쫙 쓰여진 글의 개수를 그래프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날짜별로. 근데 보시면은 5월 8일쯤에 대폭주를 하죠. 네. 그때 이제 글을 엄청 쓴 거예요. 거의 한 100몇 개의 글을 쓰는데 이 글을 폭주할 이 시점에 언론 보도가 정확히 한동훈이 쓴 글을 인용해서 수십 개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라 썼냐? 윤석열을 탈당하라. 이런 글을 썼는데 정확히 한동훈의 글을 인용해서 그 채널A, 가바레이를 중심으로 언론사들이 기사를 수십 개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까지 개입된 거예요, 언론까지.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터지면요,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네. 이거는 역대급 여론조작 게이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폭주가 8월 13일쯤. 저게 언제냐? 김경수가 사면 복권이 결정됐을 때. 그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욕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도 이 한동훈 가족들, 특히 저 장모의 아이디로 글을 또 엄청나게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인용해서 언론 보도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음 게시판에 자기가 글을 쓰고 그 글을 기자들한테 흘렸겠죠. 그래서 그 글을 인용해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친한계 인사들이 그 기사를 토대로 논평을 하고 그러면 또 2차, 3차 기사가 나가고 그럼 그게 이제 SNS 커뮤니티 유튜브에 공유되고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7월 전에는 전당대회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도 여론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한동훈이 여론 조작한 게 이거 밝혀지면 이건 선거 사범이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리고 요게 재밌는데 그 한동훈 딸의 아이디로 쓴 글 중에 이 bold as love라고 돼 있죠. T조는 한동훈으로 신났네요. 21세기에 필요한 융합 인재.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자,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똑같은 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글을 DC 인사이드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라고 여기가 이제 한 달들이 모여서 노는 갤러리인데 여기에 똑같은 글을 쓴 겁니다. 그것도 아까 전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8시 25분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7시 49분. 그러니까 거의 30분 차이로 똑같은 글을 쓴 거예요.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딸의 아이디로 글을 쓴 사람과 이 DC에 글을 올린 저 이응이응, 저게 이제 그냥 저 뭐라 그러죠? 저 유독ник? 저 뭐라 그러죠? 이응이응? 이응이요? 네. 그냥 뭐 유닛. 하여튼 저 유닉 그 아이디, 저 사람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이것도 거의 100%죠 뭐. 이것도 의혹이라 하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이고, 이것도 결국 동일인이
DC 인사이드도 글을 썼으니까 이거는 DC 인사이드에서도 댓글 공작을 한 게 밝혀진 겁니다. 이게 어제 밤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의 활동 내용을 추적해보니까 DC 인사이드에서 갤러리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게시판, 한동훈 응원 전용 게시판까지 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지금 한 사람이 한동훈 본인일지 진흥정일지 아니면 한동훈 댓글팀의 일원일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동일한 사람이 국힘 다원 게시판에 한동훈 딸의 아이디로 글을 150개 쓰고 DC 인사이드도 똑같은 글을 쓰고 심지어 게시판까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의 여론조성팀이 활동을 해왔던 게 어제 밝혀진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쓴 글 몇 개를 좀 제가 가져온 건데 한동훈 의총에서 의원들 난리 났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동훈을 무작정 띄우는 글들을 씁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중 다원 게시판 도배 제한하니 윤건딸이 거의 싹 사라졌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지지층을 윤건딸이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작을 하는 거죠. 이제 다음이요. 자, 그리고 요거 좀 그 확대해 주시면은 한동훈 좀 악플 체증 보내고 스벅 리저브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플을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활동까지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DC 인사이드에서도 활동을 해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또 추가적으로 발견이 된 게 이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제가 슬라이드 추가를 못했는데 다운 게시판에 쓴 그 한동훈의 딸의 아이디로 쓴 글이랑 똑같은 글이 또 네이버 댓글에서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의 여론조성팀이 네이버 댓글까지 공작을 했다는 정황이 또 추가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한동훈 측의 증거인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먼저 제가 11월 5일 오후 10시 반에 이병준 TV를 통해서 이 한동훈의 이 게이트, 다운 게시판 게이트, 여론적 게이트와 관련해서 폭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인 11월 6일 오전 1시, 그러니까 새벽 1시죠. 작성자 검색 기능을 삭제를 시켜요. 그리고 14분 뒤인 오전 1시 14분 다운 게시판이 긴급 점검에 들어갑니다. 완전 대놓고 증거인멸을 한 거죠. 그리고 오전 9시 40분경에 다운 게시판이 다시 열리는데 작성자 검색 기능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 그래서 지금까지도 작성자 검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 가족들의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이 전부 삭제됐어요. 그 수백 개의 글이 전부 삭제됐습니다. 이것도 증거인멸이죠.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한동훈의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 중에는 건인의 개목줄 그 글만 삭제시키고 나머지는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제 생각에는 한동훈 본인이 쓴 글까지 싹 다 삭제를 해버리면 이게 너무 티가 나다 보니까 본인이 쓴 글은 냅두자 이렇게 갔는데 차마 이 건인의 개목줄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본인도 쫄렸는지 요것만 슬쩍 삭제를 했더라고요. 다음이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한동훈의 여론조성팀의 실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처음에부터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단순히 다운 게시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동훈의 여론조성팀 이 한동훈의 여론조성팀이 네이버, DC 그리고 심지어 언론과도 유착해서 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발견이 됐는데 이 여론조성팀 관련해서 예전에 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폭로를 했잖아요. 자기가 여론조성팀의 일원이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건이 한동훈의 여론조성팀의 실체까지 밝히는데 수사가 이제 그 수사의 방향성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CH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홍철기 우동균 기자가 혹시 미처 빠진 부분이라든가 더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다른 친인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지금 그 헛땡땡으로 나오는 사람이 한동훈 모친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글과 불과 30초도 안 되게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글을 썼던 이모 씨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분이 또 그 진은정 일가 사람 아니냐라는 이제 제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정말 제보일 뿐이기 때문에 뭐 말씀도 있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작성자 검색 기능을 저희들이 빼버리면서 우리가 다른 관련 인물들 다 검색하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 사람들까지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훨씬 더 지금 규모가 크다. 지금 현재 나오는 건 그 한동훈, 딸, 부인, 장모, 엄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750여 개라는 거거든요, 글이. 근데 외곽으로 더 빠져나가면 더 많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그 타임라인 그 PPT 화면이 있었습니다. 그 타임라인 화면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날 잡고 딱 하잖아요. 그게 총 9일, 그러니까 총 9일 동안 그 짓을 한 건데, 그 타이밍을 보면 초반에는 뭐 그렇게 강하게 안 해요. 그러다가 그 한동훈이 대통령과 면담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개망신을 당했죠. 예, 성과가 없었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때 이후로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글을 쓰더라. 그리고 그 또 저희가 26일이었나요? 당사 이제 집회를 예고한 그날이었는데, 처음으로 대규모 당사 집회했던 그날 또한 미친 듯이 또 활동한 그런 내역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시간대 글을 쓰잖아요. 아까 보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색깔로 해가지고 이름 가운데 짝 가려놓고 보여드렸었는데, 그 사람들이 딱 그 한 번 쓸 때 한 10개, 11개 막 이렇게 몰려서 쓰거든요. 거의 한 20분, 30분 사이에. 막 1분 간격, 2분 간격, 심지어 동시간대에도 올립니다. 근데 저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당원 게시판에 가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당원 게시판 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냐, 한 페이지당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 그럼 뭐냐, 이 사람들이 그 한가한 시간대 저런 식으로 진땡땡이 글 쓰고 헛땡땡이 글 쓰고 한땡땡이 글 쓰고 동시에 저렇게 1관계 글 쓰면요, 페이지 전체를 그 사람들이 장식하는 효과가 됩니다. 왜? 한 방에 10개 썼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 글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면은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쓴 글로 다 채워진 거야.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조직적인 여론 공작의 행위다. 이 사람들이 어떤 지능적이고 어떤 허소이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저 사람들은 우연하게 활동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그 활동하는 행동, 뭐 지금 뭐 똑같은 글이 뭐 DC에도 있었다, 네이버 댓글에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원 게시판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인터넷 조작 행위로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빼먹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그 김모 씨 있잖아요. 혼자서 11,000개의 글을 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그게 이제 위두훈이 회원인데, 그 사람이 젊은 여성인데, 위두훈이 회원, 젊은 여성이더라고요. 실명까지 알아냈는데 이제 일반인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이름까지 공개를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젊은 여성분이 과연 다운 게시판에 11,000개의 글을 자발적으로 썼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는 좀 자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게시판 글에 대해서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총선 때, 그 다음에 전당대회 때는 경쟁자를 공격했고, 총선에서는 자유통일당과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을 했다. 즉 뭐냐면은 이들은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거는 자유통일당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한동훈의 이 여론조작 공작단이죠. 이 조직원들은 지속적으로 전광훈 목사님과 자유통일당을 음해해 왔고, 지금도 그런 음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고 보수 우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열에. 그래서 이 자들이 왜 이럴까? 지금 한동훈이 계속 광화문에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나오지 마라, 모이지 마라,
다 그런 일환이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함딸들이 최근에 광화문 집회를 조롱하고 폄하하고 그런 댓글들도 계속 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보수 우파에 큰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홍철기 대표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댓글 논란 같은 경우는 뭐 전요 블로그 그리고 DC 인사이드 비대위 갤러리 해가지고 거의 그 소위 말하는 집단 지성이 작동을 했는데 이 경우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그 국민의힘 게시판은 로그인을 해야 글을 볼 수 있고 로그인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딱 걸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왜냐? 법무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대위 그 배승희의 입을 통해서 비대위 시절에도 여론조성팀을 운영을 했다라는 발언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단순히 단계 댓글 논란이 아니라 자 양문석이 그 민주당의 양문석이라고 배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1만 개의 SNS 댓글을 분석을 했어요. 뭐 100개, 1000개가 아니라 11만 개. 그리고 황운하는 유튜브 컨텐츠랑 또 조국당이죠. 황운하 좀 이따 깜빵 가야 되지만 어쨌든 또 조국에 대해서 조국의 그 한동훈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건 유튜브 댓글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거로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들에게 배포하는 여론 조성팀이 있었고요. 또 한동훈을 공격하는 데 대한 대응팀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팀도 있었고 지금 그 유튜브 댓글팀 따로 또 있고 SNS 댓글팀이 또 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최초로 그 자백을 했느냐? 본인이 그 여론조성팀, 이건 댓글팀은 아닙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여론조성팀의 일원이었다라고 밝힌 사람이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고, 그리고 내가 한동훈 측으로부터 콘텐츠 이렇게 방송을 하라라고 그 말단에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또 밝혔던 사람이 그 배승희 YTN 진행자입니다. 유튜브에서 밝히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최소한 무엇을 알고 있냐면 아무리 점조직이라고 해도 자기한테 지시를 내렸던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또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 텔레그램만 공개됐는데 그것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한동훈이 지역구로 나오게 되면 전국 단위의 이름을 못 올리니 비례대표 10번으로 나가자, 이게 그 방송에서도 지금 현직 작년에 지금 현직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있는 윤희석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랑 똑같고요. 뭐 토시 하나 안 틀릴 정도로 똑같고, 또 한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시점에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댓글로 인해서 시작됐지만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네티즌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밝혀낸 부분이지만은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익신고, 내부 고발, 양심 고백을 하면은 당장 오늘이라도 한동훈을 깜빵을 보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경찰에서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자료 지우지 말아라, 서버 건드리지 말아라, 자료 보전 요청을 했어요. 이게 보전 요구는 뭐냐면은 이제 조만간 압수수색을 들어갈 테니까 건드리면 너 증거인멸이야. 그러니까 당직자들한테 지금 경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당 관계자가 밤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 뭐 거기 보면 변호사들 많고 검사 출신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못할 것이다. 근데 뭐 정당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도 안 되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시지만은 그 정진상, 김용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압수수색 들어갔었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민주당사 앞에 나와가지고 몸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는 걸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마치 정당을 탄압한다, 뭐 정치를 탄압한다. 근데 세상에 여당이 탄압당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몸빵을 해서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어렵게 가지 말고 뺑뺑 돌리지 말고 오늘 당장에라도 한동훈 당대표 끌어내리고 한동훈 그 깜빵을 보내는 방법, 긴급 체포를 하는 방법은 여론조성팀에서 팀원,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장해찬, 배승희가 지금 당장 양심선언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일순에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제가 보내줬던 자료를 한번 열어주시면 이거는 저희가 취재한 게 아니라 장해찬이 전당대회 때 폭로한 내용입니다. 한동훈 비례대표 10번에 배치하라는 여론을 조성해라. 그리고 참여연대 등 한동훈을 공격하는 세력에 대해서 대응해라. 요즘 장해찬과 한동훈의 콤비가 너무 좋아요. 이걸 누가 공개했냐? 장해찬 본인이 공개했어요. 한동훈이 여론 조작을 한다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이걸 채널A가 보도한 겁니다. 채널A가 보도했는데 성모 기자가 네. 보도를 했어요. 자기가 취재했다고. 그러니까 이 팀장이 있고 그 밑에 장해찬, 그 다음에 팀원 B씨가 있는데 저 위에 있는 팀장이 누구냐? 주진우로 보입니다. 주진우 지금 국회의원이죠? 여러분들 대통령 비서실에서 법무비서관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시에 한동훈이는 뭐였냐?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고 지시한 내용은 어디로 갔냐? APC로 넘어갔는데 자, 장해찬은 뭐였냐? 여러분들 여당 최고위원이었어요.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직원이 여당 최고위원이고 지시를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고 그걸 실행해서 연락책은 대통령실의 비서관이에요. 이 비서관은 총선에 해운대에서 공천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을 했다고. 네? 그리고 장해찬도 좋은 자리에서 공천을 받았죠. 물론 나중에 과거 문제 때문에 날아간 겁니다. 장해찬이 있었던 부산 수영은 강남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자리에서 받은 건 분명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경쟁을 통해서 물론 지역구를 얻었지만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근데 그 자리는 동아일보로 갔어요. 아시겠지만 동아일보, 예,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동훈의 완전히 오른팔, 왼팔, 왼다리, 오른다리 아닙니까 이 새끼들. 자, 어쨌건 자 보면 이거는 역대급 사건이다.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여론 조작을 했다. 그것도 대통령실의 비서관을 시켜서 했고 그 대통령의 비서관은 지금 국회의원이 됐다. 물론 이건 취재를 통해서 알아낸 내용이지만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야 그걸 실행한 사람이 장해찬인데 장해찬이 폭로를 했어요. 네? 자 그럼 장해찬이는 지금 나와갖고 법무부 장관이 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진우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이거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저는 공익제보자입니다. 저 깜빵에 가도 좋습니다. 그럼 한동훈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날라가죠? 그런데 장해찬이가 계속 냄새만 풍깁니다. 에? 냄새만 풍깁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기를 고발하라고 하죠. 그렇죠? 예. 한동훈이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도 함께 가니까. 뭐냐? 카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장해찬이 지금 무소속 아닙니까? 국민의힘 탈당했잖아요. 한동훈한테 계속 얘기해서 국민의힘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카드로 쓰고 있다. 저는 장해찬 순수하게 안 봅니다. 이런 점은. 근데 더 심각한 건 장해찬이가 이 광화문 세력에 대해서 좋게 보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장해찬이 공천 탈락했을 때 눈물 흘렸죠? 공천 시켜달라고 다들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도 방송에 나와서 이건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돈 받은 거 분명하고 실제로 거기에 자유마을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해찬 뭐라 그럽니까? 정광훈 세력하고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우리 피눈물 흘렸습니다. 날 추운데 비 맞으면서. 그때 배승희하고 장해찬이 방송했어요. 광화문 길 막힌다고, 약속 있는데 못 나간다고. 이런 자들입니다. 자, 뭐 다 떠나서 그러면 그 밑에 유튜브는 누가 있냐? 유튜버 및 제공 전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배승희입니다, 여러분들. 네? 배승희는 지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나한테 문자 보내지 않았냐? 여러 번 하지 않았냐? 여러분들 한 번 부탁해서 안 들어주면 땡이에요. 여러 번 했다는 건 실행을 했다는 거고, 그 실행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 건물이 지금 코바코 건물인가? 이 건물 코바코 대표가 누굽니까? 민영삼 아니에요? 민영삼이 사장 될 때까지 계속 한동훈과의 커넥션이 있어 왔다. 배승희의 따따붙다는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식사할 때 한동훈이가 아파서 못 먹는다고 그랬죠? 난리 났잖아 그때. 예? 그때도 한동훈의 대변인을 불러다가 마치 그 행위가 정상적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민영삼이가 코바코 사장 갈 때까지 뭐 그것 때문에 갔는지 저것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겠구나. 그쵸? 근데 이 도표에 나오는 인물들 싹 밝혀야 됩니다. 한동훈, 그 다음에 장해찬, 배승희, A, B, C. 이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이거 민주당이 밝혔는데 더 큰 거 터지면요, 그땐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해찬하고 배승희 이 자리 나와라. 우리가 진짜 전광훈 목사님과 자유일보가 이 비싼 기자회견장 잡았다. 그래서 강연 길게 하면서 시간 내주면서 기다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장해찬, 아 이거 한동훈이 시켰다. 내 문자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 수만 개가 있다. 수천 개가 있다. 배승희, 나 이렇게 문자 받았다. 나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공익제보야. 그렇죠. 보호받는 거, 여러분들. 근데 얘네들 지금 계속 날리면서 방송에 나가서, 저기 비대위 때도 문자 많이 왔었죠? 예? 장난하냐 니네들? 야 배승희, 장해찬, 당신들 장난하는 거야 지금? 안 되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유튜버 여러분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으로 가게 된 계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민단체 하나가 딱 찍어서 얘기할까? 어버이연합. 어버이연합 문제가 터졌습니다. 왜 어버이연합에 그렇게 많이 지원해? 어버이연합 활동 보니까 광화문에 나와서 민주당 공격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밝혀졌을까? 그 어버이연합 관계자가 나가서 계속 떠벌린 거예요. 그게 민주당 귀에 들어갔고, 그래? 전경련을 통해서 지원해? 민주당이 전경련을 받습니다. 뭐가 나왔는 줄 아세요? 그때 바로 삼성과 최서원의, 지금 최순실 마필 지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태블릿 PC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으로 갔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그 상황이 그래요. 갑자기 태블릿 PC가 아니라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야, 전조 증상이. 근데 거기서 딱 끊었어야지, 잘못된 거면. 그쵸? 이거 너무 심각하다. 딱 끊었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않아서 점점 커져서 결국 탄핵으로 갔는데, 이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배승희, 장해찬, 니네들이 폭로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면은 이건 압수수색에 들어갈 뿐이 없고, 일은 점점 커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일, 좌파들에게 난동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런 소재를 가지고 낄낄대면서 방송을 하고 주말에 광화문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길 막힌다고 투정이나 부리고 말이죠. 이런 게 보수 우파라는 게 여러분들 화나지 않습니까? 누가 피눈물 흘립니까? 누가 싸워줬습니까? 윤석열 정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배승희가 만들었습니까? 민영삼이 만들었습니까? 장해찬이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자기네들은 낄낄거리고 있어. 이 상황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한동훈은 당신이 날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의 여론 조작 팀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동균, 이명준, 홍철기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거 뭐 대표란 사람이 말이죠. 막 지금 난도질 하고 있어요. 그쵸? 막 다 까잖아 지금 막 다. 그럼 저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밤새 문자가 와요. 밤새. 야 우리끼리 왜 싸우냐? 너 분탕 치는 거 아니냐? 다 문자 그대로 보냈어요. 니네들이 언제 우리냐? 야 이 새끼들아, 니네들이 우리를 동지로 생각한 적 있냐? 니네들이 우리를 동지로 생각했으면 전광훈 목사님 방송에 불러갖고 목사님 광화문 집회 어떻습니까? 인터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온갖 쓰레기들은 방송에 다 나오는데 잘 나가면 광화문 집회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 보내서 그렇게 채널에 조회수가 많으면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소개해줬어요?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바라봐줬습니까? 무슨 동지야? 동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적이란 게 드러났잖아.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렸다면 이게 동지입니까? 야 니네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깊이 뉘우쳐야지 동지고 적이 구분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무슨 말만 하면 싸운데 뭘 싸우기는 아니. 이거는 선명성 경쟁이 필요하다. 그렇죠? 아니 말만 하면 뭉치되는데요. 우리가 주먹밥입니까? 아니 뭉치는 거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우리 비례대표 좀 한다고 하면은 태클은 걸지 말아야 돼. 엄청나게 태클 걸었어요. 그때. 사실 저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비슷한 게요. 제가 신혜식 대표랑 그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때 그 한동훈이 했던 얘기가 충격적입니다. 이 단계 문제가 심각한데 그 중에 보면은 한동훈이를 욕한 글들도 있으니까 이거 꼭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문제만이 아니니까 한동훈 공격한 것도 있으니까 다 같이 까자 그랬더니 한동훈이 그랬답니다. 아이 그건 문제 안 돼요. 저 까는 사람들은 자통당입니다. 그래, 국민의힘 맞아. 게시판인데 거기서 자통당입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 머릿속에는 자통당은 적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그 한달들이나 맨날 그 자기네들 불리해지면 나오는 게 자유통일당 소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아주 악취들이야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새끼들인 게 뭐냐면은 지금 한 번도 말이죠 우리 애국 세력의 활동을 제대로 대통령에게나 언론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악마화 시키고 있죠. 좌파가 전광훈 목사님을 악마화 시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동훈 같은 자들이 전광훈 목사님을 악마화 시킨 거예요. 자, 전광훈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하는데 가장 많이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오죠? 아 그분 극우야. 미안해요.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총선 때 자유통일당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려워지면 광화문 세력 여러분들 지금 그런 유튜버들한테 슈퍼챗 쓰고 지원하신 분들 여러분 개 돼지로 볼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이야기하기 전에는 조회수 많고 구독자 많고 배승이 와 잘한다. 그들이 우리 애국우파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예? 지금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얘기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폭로해줘야지.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지금 잘못 얘기하고 반성하면 그거야말로 굴복하는 거 아니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국우파에게 굴복하고 반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런 기회주의 우파에 대해서 우리가 분연히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 앞으로 그런 기회주의 우파들이 이 바닥에 슬금슬금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이제는 용서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뉴라이트, 신지호가 뉴라이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외의 기회주의자들 우리의 자리를 얼마나 많이 뺏어갔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국으로 몰아갔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친박이니 뭐니 했지만 그 사이에 숨어 있었던 뉴라이트니 이 기회주의 좌파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문수 장관이 왜 우리가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 함께한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보수의 주인은 우리인데 어디서 말이죠 좌파 갔다가 민주당 갔다 기웃기웃거린 놈들 이런 놈들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앞으로는 말이죠 자유일보 보셔야 됩니다. 전광 TV 봐야 돼요. 나머지 애국우파 TV 봐야 돼요. 우리끼리 똘똘 안 뭉치는데 우리가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야 돼요. 그리고 저자들의 잘못된 점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배승희, 장해찬 이 자리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살리는 기자회견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오고 있죠?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힘을 뭉쳐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 좀 세력 좀 생겼다고 이제 개기냐? 개긴다. 나 어이가 없어갖고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 걔네들의 시각이 그래요. 걔네들의 시각이 우리의 애국 세력이 지금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겁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30년 이상을 노력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투옥되면서 자신의 사제를 털어가면서 만든 세력인데 이제 세력 좀 생겼다고 우리한테 대드냐? 야 이 새끼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바로 이 땅의 주인공 광화문의 주인공 이게 바로 대통령을 만들었고 이게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 자식들아. 지금 노비 새끼들이 들어와갖고 노비 새끼도 말이죠 저 죽이려고 뛰어다니던 저쪽 북에서 넘어온 노비 새끼가 지금 주인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노비도 그냥 노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간첩 같은 노비들이 지금 우파에 스물스물 들어와갖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제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네? 뭐 지금부터 댓글 보니까 왜 공격을 하냐 왜 싸우냐. 뭘 싸우기는 어른이 훈계하면 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대의 애국자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에 100배, 1000배, 만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도 했고 또 고위 사람들하고도 내가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실대로 말을 못하는데 코바코 있죠 코바코. 이 코바코도요 사실은 내가 사회수석한테 코바코를 안 잡으면 절대 언론이 안 잡힌다. 내가 사회수석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바코 사장이 누구였죠? 미영삼이 됐으면 나한테 감사 전화를 해야지. 거꾸로 나를 까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용산에 있는 300명 비서관들이요 전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님한테 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증거가 내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국적 견지에서 윤석열을 지키고 김건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6년 동안 강원에서 투쟁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자유우파들이 우리 자유마을이 조직이 지금 600만이거든요. 600만이니까 300만만 더 조직하면 혁명할 수 있어요. 혁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 여기 쪽에서는요 진해식 대표님 200만 안 되죠. 150만이죠. 그러니까 다 150만 뭐 170만 우리 쪽에 제일 많은 유튜버가 이 정도야. 그런데 좌파 쪽의 애들은요 500만이야. 이게 회원 숫자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경쟁하다가 하나가 안 되니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00만 명이 되도록 자유마을에 다 가입을 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유튜브를 1000만을 만들어 내가 줄 테니까. 이해가 안 되는구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요 죽었다 깨도 100만 개도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100만 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혁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천만이에요. 천만 하면요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를 새로 개조할 수 있어요. 윤석열하고 김건희 두 사람만 봐주고 나머지 장관들 전부 다 해임시키고 이거 혁명이야. 혁명. 국회의원 300명 다 깜방 보낼 수 있고 이게 혁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400만까지 빨리 돌파해서 혁명을 통하여 이렇게 안 하면 결국은 북한한테 당해요. 저는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이야. 결국 북한한테 당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 유튜브 연합과 우리 교회하고 협약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많지도 않는 금화비를 드려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3회째 하는 거예요. 3회째. 여기에 전체 대표는 유튜브 연합 대표는 신혜식 대표님입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찔끔 눈물만큼 자비를 줄 테니까 에이씨 이런 걸 준다고 여기 오라고 난리야.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빨리 이번 토요일 날이 중요합니다. 이재명이요 절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이재명은요 내란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전체 총 나올 수 있도록 각 유튜브가 열심히 선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